Why do you want to be a lobby boy? Who wouldn't? At the Grand Budapest, sir. Many of the hotel's most valued and distinguished guests came for hi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죠. 잘 지내시나요? 저는 언제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기분이 좀 좋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유튜브도 그렇고 그렇죠. 팟캐스트도 그렇고 저희가 좀 조회수가 최근 들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우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두 여러분 덕택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얼마 전에 그 파티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네. 저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 방송의 조회수가 거의 500개가 넘어갔어요. 저희가 잘 나가시는 분들에 비하면 진짜 세 발에 피겠지만 저희한테는 어마어마한 그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유튜브도 저희가 이제 915명만 더 모으면 광고가 들어올 수 있나요? 1000명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죠. 그거는 이제 구글에서 허락을 해주냐 마냐인데 그렇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요새 기분이 좀 많이 좋아요. 이게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역시 청취자분들의 반응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화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또 저희가 채널 개편 작업도 했었고 새롭게 좀 더 노력을 해서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전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합니다, 이 영화를. 거의 한 달 전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어떤 영화인가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입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네. 몇 년도 작품인가요? 2014년도 영화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2014년도 영화고 네. 꽤 유명하신 배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누가 나오시나요? 랄프 파인즈부터 시작을 해서 보시면 어디서 한 번쯤은 보신 배우들이 등장을 해요. 틸다 스윈튼도 나오시네요. 네, 중장년층의 연기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 봤을 때 드는 감정은 뭐냐면 꽤 아름다운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미가 훌륭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장르 구분은 코미디 드라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기보다도 모든 장르가 혼합된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스릴러, 스릴러요? 로맨스, 그리고 브라더후드. 약간 우정. 브로맨스는 아니고 브로맨스는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탈옥이요? 네. 전 영화를 안 봐서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 모든 그런 장르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랄프 파인즈가 연기한 구스타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매니저입니다. 이 사람의 호텔을 방문한 부인들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주는 그런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연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약간 일종의 불륜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불륜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보통 미망인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입니다. 연인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정서적인 일종의 서비스인 건가요? 대부분 전부 다 금발이고요. 연세가 꽤 다들 지긋하신 분들이고요. 그 호텔에 매니저를 맡고 있는 사람이 구스타프고 이 호텔에 벨보이라고 하죠, 옛날에. 네. 제로가 들어와서 이제 둘이 친해지게 됩니다. 수제자가 돼요, 호텔계에. 그러던 와중에 마담 D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구스타프의 연인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연인 관계를 맺고 계신 그런 부인들 중에서 자신이 유일한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관계인 건가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분들한테는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정서적인 유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건가요? 네, 그렇죠. 구스타프를 찾아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꽤 됩니다. 이 호텔에는. 어쨌든 마담 D가 이제 떠나게 돼요. 그 호텔에서 구스타프와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틸다 스윈튼이 연기하신 분인데 마담 D가 가기 싫어해요. 집에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구스타프한테 같이 가자고 해요. 구스타프는 당연히 거절하죠. 나는 못 간다. 마담 D가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부고 소식이 신문에 떠요. 마담 D의 부고 소식이. 마담 D가 죽은 건가요? 네. 네. 그래서 마담 D의 장례식에 찾아갑니다. 구스타프가? 네. 구스타프가 찾아갔는데 그 아들이 있어요. 유산 상속자 아들이 있는데 구스타프를 증오합니다. 그 마담 D가 구스타프한테 유산을 남긴 건가요?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나. 사과를 먹는 소년이라는 그런 명작의 그림을 하나 남겼는데요. 네네. 거액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죠. 가상의 그림이긴 한데 네네. 영화 내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들은 싫어해요, 죽도록 이 남자를. 그렇죠. 그런 비싼 그림이 생판 남한테 가게 생겼으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알거든요. 어머니와 이 남자의 관계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남자를 증오합니다. 안 주려고 하죠. 그때 그 옆에 있던 제로가 그냥 들고 가자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구스타프는 그림을 들고 챙겨서 바로 그 집을 떠납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경찰들이 찾아와요. 경찰들이 찾아와서는 구스타프를 살인자로 지목을 합니다. 마담 D를 네, 마담 D를 살해한 사람이 네. 구스타프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구스타프는 감옥에 가게 되죠. 오, 알리바이가 없었나요? 그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감옥에 있었어야 합니다. 아, 구속이 된 거네요. 네. 어쨌든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가요. 다시 영화를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영화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어떤 책을 읽은 여자가 작가의 동상, 흉상에 서서 경의를 표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작가가 다시 실제 사람이 나오면서 회상을 해요. 자신의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을 회상했을 때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머물렀던 일을 회상합니다. 그 인물은 누군 건가요, 그럼? 소설가예요.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설로 쓴 소설가입니다. 그 호텔의 주인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과거의 얘기를. 그 제로라는 사람이 들려준 스토리가 바로 그 구스타프가 겪었던, 자신과 함께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제로가 아까 벨보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제 회상을 하는 시점에 있는 사장까지 올라간 건가요? 그렇죠. 그 호텔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화를 보시다 보면 화면 비율이 좀 달라져요. 그 시대마다 그 썼던 영화 극장에서 썼던 화면 비율마다 그대로 쫓아갑니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점점 작아져요. 화면 비율이 과거의 회상신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최근에는 16대 9 비율이잖아요. 네, 그렇죠. 4대 3으로 뭐 줄어든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점이 뭐냐면 그 제로라는 사람은 그 난민이고 시대의 배경은 가상의 시대이긴 하지만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1930년대 정도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30년대. 네. 그렇습니다. 그 시대를 다루고 있고 누가 봐도 파시즘을 비판하는 듯한 내용의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를 보면 그냥 재밌게 코미디 같은 영화의 형식으로 흘러가요. 살인 사건이 나도 진지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고 탈옥을 할 때조차도 뭔가 진지하지 않은 느낌을 주는 영화예요. 아, 구스타브가 탈옥을 하나요? 네. 이렇게 또 스포가 되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 얘기도 나와요. 디저트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사람과 제로의 사랑 이야기도 잠깐씩 나오고요. 결국에는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구스타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명의 끝자락에서 이런 식의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또 제로는 얘기를 하고요. 이 제로가 겪었던 또 상황을 그 소설가한테 얘기합니다. 들은 얘기를 소설화 시켰고 들은 얘기를 다시 어떤 사람이 읽었고 해서 기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라는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려웠던 시대잖아요. 유럽에서조차도. 그렇죠. 나치가 발전하기 시작한 시대고 대량의 학살이 일어나고 당시에 또 스페인 독감도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겠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또 기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영화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인간적이군요. 구스타프가. 되게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되게 많이 보여줍니다. 영화 자체는 되게 유쾌하게 진행이 됩니다. 생각 없이 보기도 좋은 영화고 연인분들끼리 같이 봐도 재밌는 영화예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영화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보진 않았지만. 맞아요. 네. 워낙 또 나오시는 분들이 연기가 출중하신 분들이라서 연기 구멍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다페스트 호텔이면 진짜 배경이 헝가리인 건가요? 그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가상의 공간이고 가상의 공간이고 호텔 자체도 가상의 호텔입니다. 모티브가 된 호텔은 있지만 네. 세트를 만들어서 찍은 영화고요. 호텔 정면을 화면 안에 다 담지를 못하니까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찍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핑크색입니다. 호텔이요? 네. 겉면이? 네. 되게 신기하네요, 그건. 이 영화에서 가장 뭐 좀 중점적으로 다른 영화와 차별화되는 포인트? 그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특징은 영상미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장르를 섞어놨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끝에 가서도. 그럼에도 영화가 보는 내내 슬픔이 느껴지진 않아요. 유쾌함으로 일관된 영화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슬픈 이야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나냐면 그 인생은 아름다워 굉장히 수용소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지만 그것도 굉장히 유쾌하게 상황을 그리잖아요. 끝까지 맞아요. 슬픈 얘기지만 맞아요. 그런 뭐 그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그렇게 그린 거긴 하지만 근데 맞아요. 약간 그걸 그런 느낌이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잘 짚은 게 뭐냐면 같은 맥락이에요. 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영화로 전달했을 때 유쾌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걸로 보면 분명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나오진 않지만 틸다 스윈튼, 랄프 파인즈, 시어스 로넌이라고 네. 아가사 역으로 나오는 그 제로의 여자친구, 그 에이드리안 브로디라고 피아노에서 나왔던 그 배우가 악당 역을 맡고 있고요. 아들 역. 에이드리안 브로디가 맡은 디미트리의 하수인 역을 맡고 있는 윌리엄 데포도 꽤 유명한 배우이죠. 에드워드 노튼도 나오고요. 주드로도 나오네요. 주드로가 작가입니다. 아. 젊은 시절의 작가로 나옵니다. 배우 목록을 보고 있는데 다들 출연 작품들이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조연까지도. 그럼요. 네. 이게 꽤나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대거 참여한 영화고요. 네. 레아 세도도 단역으로 나옵니다. 오. 어쨌든 네. 단역조차도 지금은 꽤나 유명한 배우가 나옵니다. 웬만해서는 대부분이 유명한 배우들을 기용해서 쓴 영화고요. 아직 안 보셨거나 또는 본지 오래되셨다면 오늘 이 영화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따뜻한가요? 되게 따뜻해요. 되게 따뜻한 영화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영화 콘텐츠 팟빵 파티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비정기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요즘 또 굉장히 열심히 올리시고 계신데 네, 또 곧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찾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